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4번이죠. 부가가치세 문제 4번 여러분 교재 29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 4번 문제 보시면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복수거래군요. 복수거래.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상품 판매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번 유형으로 유형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8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월을 10월로 바꾸시고 날짜 8일 그리고 매출은 유형은 11번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수거래 위에 있는 복수거래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10개 60만원, 엔터 하시고 컴퓨터 10개 50만원, 엔터 그리고서 탭키를 누르거나 밑에 있는 요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품명에는 노트북 외 하고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이 합계 금액으로 한번 체크하고 다음을 진행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증빙에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합계가 12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210만원 맞는가? 맞았어요. 만약에 금액이 틀렸더라 그러면 내역을 다시 입력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품명 노트북 외를 더블 클릭하면 복수거래 보기라는 단추가 나타납니다. 눌러서 여기서 수량이나 단가 중에서 오류가 있으면 금액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시고 다시 확인 나가서 수정됐는가를 보시라 이랬죠.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현우가 되겠습니다. 현우 입력하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 입력하시고 분계는 3번 분계가 필요하죠. 보통예금 거래니까 혼합분계로 처리합니다. 자, 상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하고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으로 발생하고 세 번째 줄을 선택하신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1210만원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이거는 고치고 가야 됩니다. 어느 은행이죠? 서울 엔터 하셔가지고 98001 서울은행으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 1210만원 일치하는가 보시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는요 혼합분계가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계정과목을 입력하면서 거래처를 수정하고 지나간다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가 했던 대로 혼합 선택했고 서울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놨죠. 수행 팁에 보시면 하단 분계의 예금 관련 계정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꼭 수정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4점이다. 매입거래가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문제가 많아요. 매입거래. 자, 자료 설명. 영업부용 승용차 2000cc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랍니다. 자, 승용차 타이어 교체
아, 이거 공제 받을 수 없는 건이다 이거예요. 공제 받을 수 없는데 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까요? 세금 계산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받아왔다면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건은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이라는 유형으로 이건 넣어야 됩니다. 단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줬고요.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매입 매출 잔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6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10월 달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16일을 여기다 넣도록 하고요. 자,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공제받을 수 없는 건이니까 54유형. 54유형을 선택하면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죠. 번호로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그거 선택하시고 선택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품명에다가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타이어 교체 30만원 입력합니다.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여기다 30만원 공급가액 넣으면 됩니다. 거래처는 그 증빙에 있는 거래처죠. 네, 공인카 서비스.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1번 전자입력 필요하겠고요. 자, 대금은 어떻게 했냐? 자료 설명에는 대금 관계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세금 계산서 하단을 보셔라 이거야. 외상 미수금란에 들어있죠. 예. 그렇다고 이거 외상 분개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니까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계정 과목 상품을 그렇죠. 차량 유지비로 계정 과목부터 고치시고 차량 유지비도 800번대 822번으로 잘 선택해 주시고요. 불공이기 때문에 세금 분개가 따로 안 되고 합계로 비용 처리된다는 거. 밑으로 내려오셔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 코드 골라주시면 됩니다. 33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차대변 합계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점검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이게 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한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거 불공으로 하지 않고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면 이 부분도 틀리고 밑에 분계도 자동으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은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꼭 고쳐주시고 대변의 외상은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6번째 문제는요. 매출거래 3점. 네, 매출거래. 그런데 신용카드군요. 네, 신용카드 매출. 자, 효안 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컴퓨터를 판매했다. 판매에 관한 자료는 증빙이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아니면 간이 영수증이든 심지어는 아무런 증빙이 없더라도 판매는 전부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예. 판매는 모두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겁니다. 상품 판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 판매 유형 3개밖에 안 나와요. 11번, 13번, 17번. 그 중에 이건 17번 유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를 전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다음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날짜를 확인합니다. 10월 24일이구나. 예. 그리고 금액은 여기 합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합계, 공급가액을 넣지 말고 합계를. 그리고 카드사는 현대카드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24일 날짜를 24일로 입력하시고, 매출인데 카드 매출 17번. 그러면 카드사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죠. 물음표 단수 눌러서 현대카드사, 가맹점 번호로 뜨죠. 매출이니까. 매입 카드는 카드 번호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매출이니까 확인. 또 한번 확인. 자, 품명에는 그대로 써줍니다. 뭘 팔았다고 했냐면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컴퓨터 써줍니다. 공급가에게는 카드 거래는 합계를 써주셔라 이거예요. 572000. 네, 그러면 공급가액이 52만원으로 되죠. 자, 거래처는 누구에게 팔았냐면요, 효안상사에 팔았습니다. 효안상사. 그래서 여기는 효안상사.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란은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야 돼요. 비워두셔야 돼요. 자, 분계는 카드 분계로 하면 되겠죠. 4번. 네, 그랬더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상품을 카드로 팔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돼야 맞아요. 근데 거래처는 효안상사가 아니라 현대카드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현대카드사가 거래처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하고, 컴퓨터가 상품이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분계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이상 없죠? 이상 없습니다. 자, 17번 카드 과세 매출 유형,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 거래 유형 17번으로 잘 선택했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로 잘 했고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사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3점. 신용카드로 매입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을 봐요. 영업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이죠. 자, 궁전 한식에서 거래처 접대한 것이 아니라 영업부 회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입 매출전표 입력사. 왜? 요 1909원을 공제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일반 전표 문제에서는 거래처하고 식사를 했다 하면서 신용카드가 있었죠. 그거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일반 전표. 이거는 신용카드 매입이지만 회식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죠. 복리후생비니까.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날짜를 여기 전표에서 확인하셔야 돼. 10월 30일 거.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시 입력은 합계. 입력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지 말고 합계를 공급가액란에 입력한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날짜는 10월 30일입니다. 자, 같은 달이고 30일. 자,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한 거예요. 57입니다. 57. 카드사 여기 물음표 단수 눌러서 국민카드였죠? 국민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우리가 회식을 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회식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시는 겁니다. 12만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분리가 됩니다. 네,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는요 식당 거래처예요. 네. 여기 거래처는 아까 카드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선택을 했었고, 예, 여기는 궁전 한식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자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을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자 카드로 매입을 한 것은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해놨었어요.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이었고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왜 같은 카드 분계인데 아까 매출할 때는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매입은 왜 외상 매입금이 아닐까? 우리가 그 환경 설정에 그거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카드 매입이다 그러면 재고 자산을 매입하는 일보다는 회사 비용 지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경우보다는 미지급금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되게 미지급금으로 해둡니다.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회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고 자산을 매입했는데 카드 결제했다면 여기를 카드 분계하면 안 되겠죠? 왜냐? 미지급금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상 분계해야 됩니다. 외상 매입한 거. 자, 우리는 회식한 거니까 카드 분계하시고 미지급금 제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외상 분계 안 하고 혼합 분계 아까 답변하시고 맞아요. 혼합 분계. 혼합 분계 해가지고 차변 대변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대변을 외상 매입금으로 고치면 되고 차변에는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 처리하면 되죠. 근데 이 경우는 회식을 한 거니까 차변의 상품이 아니죠. 네. 811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카드 분계로 하되 세 번째 줄에 있는 개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한다는 거.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궁전한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사가 거래처가 된다는 거. 우리가 57번 선택했을 때 국민카드사를 여기서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밑에 거래처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드 매입 거래 주의할 사항이 많았죠. 57번 카과로 했고 이게 재고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개정 과목 고쳤다는 거. 분계 유형은 카드로 하면 미지급금으로 떨어졌고 거래처가 국민카드로 됐는가도 확인. 자동으로 됐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저도 뜻대로 안 됐으면 혼합으로 해놓고 여러분이 다 수동으로 고치면 돼요. 수행 팁을 보시겠습니다. 분계 유형의 4번 카드를 선택한다면 하단 분계의 카드 관련 계정은 카드 거래처로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예. 지금 확인했죠? 자동으로 바뀌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왔네요.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거. 예. 그런데 이건 그렇지만 이제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면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는 정리분계, 즉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산 문제는 제가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점이 되는 겁니다. 8점.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요 두 개만 결산한다고 봐라 이거예요. 자, 첫째 1번 수동 결산. 네. 그러면 일반전표에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수동 결산. 이거는 일반전표에 입력해라. 자, 결산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의 기간 미경과 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네.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비용 처리했을까 자산 처리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10월 1일 전표를 한번 보세요. 보험료 출금 전표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미경과된 것을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 예? 출금 전표 차변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결산할 때는 미경과된 것을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 전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예. 미경과된 것을 대변에 적어주어야 당기의 비용에서 빼주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10월 달부터 1년이면은 내년 9월 달까지죠. 9달치가 미경과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을 9달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얼마 나올까요? 45만 원 나오겠죠. 9달치는. 그래서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월할 계산하라. 12분의 9로 미경과된 달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45만 원 계산하셨으면 이제 날짜를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로 바꿔요. 결산 문제는 12월 31일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12월 31일로 바꾸고 먼저 대변의 비용을 취소시키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였어요. 아까 821번.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적용 그냥 다 지나가시고 45만원 입력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비용을 이연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연은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을 쓴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선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연시켰지. 비용의 이연은 선자 들어가고 비용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 됩니다. 자, 거래처 적용 생략하시고 차변에다가 45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결산 문제로서 이런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해결했고요. 네, 밑에 답지를 보시면 차변에 선급비용 133번 45만원, 대변에 821번 보험료 45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9달치 미경과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표 입력은 12월 31일자로 이처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결산 두 번째. 자동결산. 자동결산 문제다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결산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다 했다면 조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없어요. 전기까지 설정된 게 있다 없다 말이 없으면 무조건 조회해가지고 설정된 건 뺀 나머지만 입력해야 돼요. 네, 지금은 조회를 해볼 필요 없는 것이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없다 했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를 가서 조회를 안 해도 되겠으나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시산표를 조회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로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건 뭐냐? 자동결산 문제로 냈는데 자신 있으면 수동결산을 해도 된다 이거. 그러면 자신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까 입력했던 거기 바로 밑에다가 12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그냥 수기로 입력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입니다. 자, 그 분계에 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자동 기능을 이용하러 가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결산 자료 입력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결산 재무제표의 메뉴에. 자,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죠.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퇴직금 추계액은 판매 관리비 밑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얼마였어요? 1200만 원인가요? 네? 1200 맞죠? 예, 1200만 원 전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그렇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돼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뭐 궁금하실 것은 없어요. 그러나 궁금하다. 여러분이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에서 조회해 보시면 요 퇴직급여 넘어온 게 있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12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 들어가 있죠. 네. 수동결산에서 그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자동으로 해도 됩니다. 상품 매출허가 분계는 그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결산 항목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는 거기 이미 계산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넘어오고. 자, 그래서 결산 문제 2개를 우리가 해가지고 8점을 얻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2개가 이제 나머지 8점인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장부 조회 문제예요. 장부 조회 문제. 자,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라는 문제죠. 이게 8점이잖아요. 하나가 4점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장부를 조회하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전체 메뉴에 여기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전표 입력 장부에. 그래서 상품을 여기서 검색을 해도 되고 그냥 엔터 쳐가지고 왼쪽에서 상품을 이렇게 찾아도 돼요. 네. 처음부터 끝 하면은 계정 과목이 전부 나와요. 거기서 상품을 왼쪽에서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1월부터 몇 월? 1월부터 몇 월이었죠? 문제가? 네? 상반기요? 상반기면 6월이죠? 네. 거기서 보면 몇 월이 제일 큽니까? 1월이 답이다. 이겁니다. 1월이. 네. 매입이면 차별을 보는 거니까 1월이 답이다. 답을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라. 네. 자,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입니다. 신고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봅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1월부터 3월 검색을 해야죠. 매출의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여기 소개를 딱 누르고 전자 소개 오른쪽에서 거래처별로 여기 나옵니다. 제일 큰 거래처 어딘가요? 부국상사 아닌가요? 예. 그래서 답이 부국상사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 8점짜리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 거 먼저 하고 앞으로 가서 해도 잘하는 거예요. 순서는 쉬운 거부터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AT 시험은 순서가 없어요. 쉬운 거부터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맛보기 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상사로 문제를 또 연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